오늘은 정말 미친 가성비를 가진 풀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결국은 윤활이나 튜닝을 해야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키보드 본체에 스위치와 키캡만 끼워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조립하는 키보드 본체, 스위치, 키캡은 직구 대행 어플 쉽겟을 통하여 직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키보드 제품명은 몬스긱 M3이고요. 저는 텐키리스 배열이 나오기만을 존버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그것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직구를 통해 싸게는 8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10만원, 11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참고로 키캡과 스위치는 포함되지 않은 다이킷 제품입니다. 우선 플라스틱 루프를 걷어내게 되면 키보드 본체가 나오고요. 연보라 색깔의 키보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PC 재질의 보강판도 흰색이라 LED를 부각시키기에도 아주 좋고요. 사이드에는 골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하판에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고무도 당연히 붙어 있고요. 다음 구성품으로는 사용설명서 한 장과 스테빌 보강용 스티커, 마지막으로 돌돌 말려있는 형태를 한 코일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촉감도 부들부들하니 나쁘지 않아서 이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사용할 스위치는 무엇이냐? 게이트론 G 프로 2.0 흑축입니다. 그래도 프로라는 라인업답게 박스에 35개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대충 90알에 3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황축을 선택할까 했는데 왠지 주문하는 날에는 흑축이 땡겼달까요? 스위치는 투명 상부 하우징을 하고 있으며 3핀 스위치입니다. 근데 핫스왑 키보드에는 웬만하면 5핀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데요. 왜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스위치는 핀이 휘지 않게 수직으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다 꽂았으면 바로 키캡을 체결하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키보드 입력 테스트 검색하셔가지고 모든 키가 입력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입력이 안 되는 키가 있다면 스위치를 뽑아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핀이 눌려서 휘어 있을 텐데요. 핀셋을 이용해서 우선 최대한 일자로 다시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핀셋의 사이에 스위치 핀을 끼워서 꾹 조여주시면 쉽게 핀을 다시 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위치를 다시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캡, 가성비로 유명한 아이페이 키캡, 즉 CMK 키캡을 가지고 왔습니다. 색상은 연보라 하우징과 잘 어울릴 듯한 에메시스트로 선택을 했는데요. 왠지 키캡이 굉장히 많죠. 신금형 CMK 키캡은 키가 총 253개가 들어있습니다. 텐키리스 키보드에 장착해도 이만큼이 남는 양인데요. 풀배열 키보드에 장착해도 한 대는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하단열의 키캡이 다양하지 않아서 스페이스바가 길게 나온 윈키리스 배열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대부분의 키보드에는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MK는 애초에 키보드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가성비로 유명한 녀석이라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GMK의 짭 키캡이기 때문에 색 배열도 아주 예쁘고요. 쉽게젯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3만원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른 거 사면서 같이 합배송 시키면 개이득이겠죠. 키캡은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전 제일 무난하게 장착해보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연보라 하우징과 어우러지니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스테빌 윤활도 따로 안했고 흡음 작업도 안했죠. 있는 그대로의 본체에 스위치와 키캡만 끼워줬습니다. 자,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가 어떠신가요? 별다른 튜닝을 안해도 괜찮게 들리죠? 스테빌 윤활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았고요. 다만 스위치 바닥 치는 소리는 좀 큰 것 같네요. 스테빌에 크게 예민하지 않다면 따로 재윤활 없이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렴하다 해도 2kg가 넘는 알루 하우징답게 통울림도 잘 잡혀 있습니다. 게이트론 G 프로 2.0 흑축은 생각보다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게이트론 프로 축은 공장 윤활이 되어서 나오는 스위치인데요. 이전 패커 앨리스 80에 게이트론 황축 프로를 사용했을
했을 때의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과는 좀 다르게 스위치 스템의 유격과 서거김이 느껴졌습니다. 게이트로는 그냥 황쪽 사는 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그래도 PC 재질과 어우러져 약간 보글보글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꽤나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소음 키보드를 구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스위치 이름은 카일 심해축이고요. 스위치는 윤활을 따로 하지 않은 순정 상태이고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들은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캡을 싹 벗기고요. 문자열과 사용하는 스테빌 키에만 카일 심해축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핫스왑 키보드에 3핀 스위치를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키캡을 뽑으면서 같이 뽑혀버리기 때문인데요. 3핀 스위치가 아무래도 5핀보단 기판과 체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처럼 스위치까지 뽑으려고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키캡만 뽑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카일 심해축과 키캡을 모두 장착했고요.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저소음 스위치를 알로 하우징에 장착하면 소리가 좀 심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PC 보강판이라 그런지 그렇게 심심하지 않고 폭신한 타건감과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알로 하우징의 저소음 스위치도 꽤나 괜찮지 않나요? 스테빌이 적용된 키들도 오히려 바닥치는 소리가 줄어들면서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좋은 스위치를 쓰고 싶다, 스위치에 돈 좀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쿠아킹 버전 3 62g 스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위치는 가지고 있던 키보드에서 적출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게이트론 흑축과 비슷한 타입인 리니어 스위치이고요. 키압은 게이트론 황축이랑 비슷하거나 살짝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른 키압도 있긴 한데 62g이 국룰입니다. 가격은 90알 기준 6만원, 7만원 정도 하는데 게이트론 흑축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죠. 이 스위치도 공장 윤활이 되어서 나온 녀석이고 스위치 전체가 투명이기 때문에 RGB 뽕맛을 느끼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키캡을 다시 뽑아주도록 하고요. 같은 3핀인데도 카일 심해축은 키캡과 스위치가 같이 뽑히는 게 확실히 덜하죠. 게이트론 3핀 스위치가 체결력이 유독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쿠아킹 스위치도 장착을 해주었고요. 키캡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말 말고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까요? 아쿠아킹은 쇼츠 영상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녀석으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스위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 윤활도 넉넉히 되어 있어가지고 딱히 서거김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고요. 바닥치는 소리가 부각되지 않는 스위치라 그런지 소음 또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글보글거리는 소리에 기계식 키보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스위치가 되겠네요. 특히 PC 보강판과 만나면 보글거리는 느낌이 더욱 극대화되기도 하고요. 다만 아쿠아킹 버전 3는 개체 편차가 좀 있는 편이라 민감하신 분들은 스위치를 조금 더 여분으로 구매하셔서 찌거김이 느껴지는 스위치는 좀 빼두고 상태가 괜찮은 녀석들로만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쿠아킹 스위치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별도의 튜닝을 거치지 않은 순정 상태의 스위치들을 장착해 보았습니다. 큰 노력 없이도 이 정도의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래도 커스텀 키보드인데 튜닝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모든 키캡과 스위치를 전부
바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키보드의 나사를 전부 풀어주고요. 상판을 분리하게 되면 기보강이 보이고요. 실리콘 가스켓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판 뒤에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돌을 올렸다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기보강을 걷어내게 되면 기판 하부 폼 한 장과 얇은 하부 하우징 폼 한 장, 그리고 쇼트 방지를 위한 코팅지가 들어있는데 코팅지는 그냥 빼버리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원래 가지고 있던 포론 흡음제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위쪽이 좀 비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기판의 테이핑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마침 종이 테이프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귀찮아지긴 하지만 톡 얇은 테이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테비를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벌써 기판에 테이프부터 붙이고 있었네요. 진짜 멍청했습니다. 테이프 다시 떼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기판 뒤쪽에 나사를 전부 풀어주고요. 나사를 풀면 이렇게 기판과 보강판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기판 위에 얇은 스위치 하부 폼이 있고요. 스위치 잡소리를 좀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강판 밑에는 기보강 흡음제가 들어있습니다. PC 재질의 보강판이라 쉽게 휘는 모습이죠. 스테빌 윤활 때문에 기판에 윤활제가 좀 묻어있는 모습인데 좀 닦아주도록 하고요. 동봉되어 있는 스테빌 보강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치에 맞게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꼼꼼히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스티커끼리 살짝 겹치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어 주었고요. 윤활도 살짝만 더 해주도록 할 텐데 철심 윤활은 스페이스바에만 퍼마텍스로 다시 해주었고요. 스테빌 스템은 크톡 205와 107 믹스해둔 게 있어가지고 스템을 살짝 들어올려서 대충 칠해주었습니다. 기존 스테빌 윤활의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크게 건들지 않았어요. 다시 역순으로 폼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조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도 다시 조여주고요. 하우징과 기판도 다시 조립해보도록 합시다. 기존에 있었던 얇은 폼도 넣어볼게요. 빼두었던 도터보드 선이 있지 않고 연결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보강을 덮어줍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살짝 붕 뜨는 느낌인데 추가해줬던 포론폼과 저 선이 간섭이 생긴 듯해서 흡음제를 조금 잘라내 주었고요. 근데 그래도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부 하우징 폼은 그냥 빼서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상부 하우징도 올려주고요. 나사까지 다시 조여주면 끝입니다. 조립 다 끝나고 알았는데 기판에 테이프 붙이는 걸 빼먹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스위치는 키붐의 말차라떼 스위치이고요. 제가 미리 크톡 205와 105 믹스 윤활제로 윤활해 두었습니다. 윤활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사용을 하네요. 공장 윤활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직접 윤활하는 것을 따라올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윤활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고나라에서 남이 윤활한 스위치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캡까지 장착을 해 두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뭔가 녹음된 걸 들어보면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시면 아주 꽉 잡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키압이 게이트론 흡축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꽤나 묵직하네요. 높은 키압 때문에 스위치 뚜껑 치는 소리가 강조되는 편이라 제 스타일의 리니어 스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쫀득하고 서걱임 없고 흔들림 없는 꽉 잡힌 타건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좀 하니까 스테빌 키의 바닥 치는 소리도 좀 줄어들고 더욱 통울림이 없는 꽉 잡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다른 스위치, 키캡과도 조합을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몬스기익 M3 프랄루 기계식 키보드를 만져보았는데요. 딱히 튜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리도 괜찮게 느껴지시죠? 좀 비싸긴 하지만 아쿠아킹 스위치를 장착하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보글거리고 도각거리는 소리의 기계식 키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몬스기익 M3 디자인과 키감 모두 좋았고요. 심지어 정방향 LED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더 바라는 건 좀 그렇죠. 비슷한 컨셉을 가진 키크론 Q3와 비교를 해도 더 꽉 잡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가격 빼고 키크론 제품과 붙어도 더 만족스러운 것 같네요. 솔직히 다른 색으로 한 대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선이나 풀배열 제품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룬이었고요. 나중에 다른 스위치 장착해서 쇼츠로 타이핑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